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는 동두천 지역사회의 수건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난 데다 부지도 마련돼 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멈췄던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절차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인데 동두천 지역사회의 바람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진행한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는 동두천 지역사회의 수건으로 올 한해 동두천시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동두천시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접근성입니다. 수도권으로 1호선이 연결돼 있는 데다 GTX-C 연장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부지도 확보돼 있습니다. 반한 미군기지 캠프캐슬로 동두천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동두천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구체적 자료와 전략을 통해 동두천이 빙상의 중심으로 자리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 동천시의 가능성을 설득하고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쉼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두천시는 김동성과 오세종 등 동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경기 북부 대표 빙상도시입니다. 현재도 차민규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리하며 명실상부 빙상도시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청 빙상단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5년도 2월에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올림픽도 이제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의회도 올해 제1과제로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꼽았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던 미군이 철수하며 침체에 빠진 동두천시. 시의회는 군사도시로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제는 보상받아야 한다며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치력을 동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제일 큰 이슈는 저는 동두천의 빙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빙상장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집행부와 더불어서 또 집행부가 안 된다면 국회의원, 도의원까지 서로 연합을 해서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 선출 이후 멈췄던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공모 절차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선출된 가운데 동두천 지역사회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가 교통체증을 이유로 오는 4월 신평화로를 오가는 BRT의 운영을 잠정 중단할 방침인데요.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 중단에 반대하는 시민 503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년 전만 해도 의정부시는 BRT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가며 홍보를 했던 상황이라며 BRT 폐쇄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 긴 시간을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시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구간의 교통 혼잡은 진출입 차량들이 교차하도록 만들어진 도로 설계상의 문제라며 버스 중앙차로를 폐쇄하고 자가용에 한 차선을 더 준다고 해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신평화로의 버스 전용 차로가 완벽하게 연결돼 있지 않아 차량 정체를 유발한다며 간선 급행버스 체계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BRT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가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포천시 의회 임시회에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포천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상시 10% 확대 지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 지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인센티브를 상시 10%로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5% 캐시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건데요. 이번 선정으로 연천군은 2027년까지 굴림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인근에 전고급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를 새롭게 지을 계획입니다. 센터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350제곱미터 규모로 건강 측정과 운동 처방실, 실내 체육관과 단체 운동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소각장 마련 주체를 기초단체로 넘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광역기초단체가 함께 자원순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법을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상황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당초 4개 권역 광역 소각장 마련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 설득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월 갑자기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했습니다. 현행법상 소각장 마련 책임이 있는 기초단체장이 나서 광역 소각장이든 아니든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의도였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소각장 신설 문제를 떠안게 된 기초단체장들은 반발했고 이후 인천시와 함께 구성한 자원순환 협의체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광역시에서 기초단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과연 기초단체에서 보통 수천억씩, 많게는 1조 원씩 들어가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기초단체에서 쓰레기 처리 원칙에 따라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지라든가 이게 대규모로 필요하고 몇 천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역량만으로는 이게 답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그렇게 진척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인천시는 여전히 기초단체가 적극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입니다. 소각창의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군수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만약에 한 구에서 그거를 소각장 건립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던 어떤 다른 방안을 찾던 그건 구청장이 고민을 하고 구청장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역 기초단체 간 소각장 책임 공방에 지역사회 걱정은 쌓여만 갑니다.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해 결과를 얻지 못한 인천시에 책임을 묻는 모습입니다. 광역이 움직였을 때하고 기초가 움직였을 때를 본다면 기초가 한다라는 얘기는 예산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기초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한 상황이었다.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천시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책임만 바라며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인천시의 입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좀 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로 표심을 관리해야 하는 자치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소각장 마련은 점점 더 큰 부담입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 표심 때문에 올해도 자리를 찾지 못할까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설 연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명절 전후 지역에서의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달 말까지 이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강원도 역시 도시군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기획전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 이몰도 최대 80% 할인 혜택을 앞세우며 설맞이 특가 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역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할인은 물론이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지난해 120개 시장에서 금년에는 160개 시장으로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지역화폐 할인율이나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린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에 앞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최대 25% 할인율로 100만 원까지 경기 지역 화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 철원이나 춘천 양구도 설맞이 지역 화폐 특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라집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경우 기차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경기 일산대교나 인천 원적산 터널 같은 주요 유료도로 통행료도 면제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엘구어전 미국 부통령 등 각국 주요 인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엘구어전 부통령을 만나 현 국내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국민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했는데요. 경기도 기후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프랑스 통상부 장관 그리고 싱가포르 부총리 등과 만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원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양주시와 남양주시를 공공의료원 부지로 확정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두 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400병상급의 혁신형 병원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함께 돌봄 기능도 갖출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민간 투자 등을 진행해 2030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 국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주 배경 인구를 위한 정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이주 배경 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경기연구원은 2022년 220만 명이었던 이주 배경 인구는 2042년 404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주 배경 인구의 장기 거주 지원을 목표로 4가지 핵심 영역과 13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과 외국인 고령화 대비, 다문화 장병 군입대 적응 프로그램, 외국 국적 동포 자녀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입니다. 인천시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다니엘 돌란 슈퍼블루 CEO로부터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몰입형 전시장인 슈퍼블루 코리아를 인천에 유치하는 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블루는 6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기반의 세계적인 갤러리인 페이스가 세운 첫 몰입형 전시장입니다. 약 15,000평의 옛 공장 부지를 개조한 전시장에는 일본의 세계적인 디지털 아트 그룹 팀랩을 비롯해 26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각각의 공간을 자신들의 작품으로 구성 및 연출했습니다. 관객들은 작품이 투영된 공간 속에서 공감각적 체험을 하고 작품에 깊이 몰입해 자신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블루 코리아는 송도 국제도시 골든하번의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 중으로 계획대로 건립될 경우 아시아 최초 사례가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220억 원을 투입해 낙농, 유구 산업 육성과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유소년, 청소년 낙농 체험을 지원합니다. 젖소 개량 촉진과 노후 시설, 장비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하는 낙농, 유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8억 원을 늘려 도비 108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착유기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